최근 인도 뉴델리 외곽에 위치한 삼성 전자제품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고 공장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을 벌이는 이들 대부분은 삼성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고 있었죠.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보장하라. 라는 구호가 공장 주변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흔한 일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파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대상이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와 현지 언론도 곧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란 브랜드는 인도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인도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상당했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이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파업 사건이 한국과 인도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노동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파업이 시작된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인도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문제는 과중한 노동시간과 부족한 복지 혜택, 그리고 일부 관리자들의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인도 공장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쉼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고 때때로는 이틀 연속으로 휴식 없이 근무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인도 내에서 삼성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려져 있기에 많은 인도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게 된 후에는 생각보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엄격한 생산 목표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한 인터뷰에서 한 노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이라면 직원 복지를 잘 챙길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기계처럼 일해야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관리자가 크게 질책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자 공장 관리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만이 커지며 결국 파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현장에 있던 한 언론인은 삼성이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내 삼성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삼성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국적 기업으로서 한국 본사의 입장과 현지 관리자의 입장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파업 사태를 통해 한국 기업으로서의 신뢰와 이미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파업은 순식간에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뉴델리와 뭄바이의 주요 언론에서는 삼성의 인도 공장, 인권 문제로 파업 사태 발생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며 이 사태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피로 누적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자세히 설명한 포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삼성 제품을 다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삼성이 그간 한국에서 보여주었던 행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좋은 복지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곤 합니다. 삼성이 생산 기지를 둔 여러 나라에서 현지 노동자와의 갈등이 간혹 발생하곤 했죠. 특히 인도와 같은 신흥국가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현지에 맞춰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곤 했습니다. 파업 초기 삼성인도법인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상황을 관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여론이 나빠지자 삼성 본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 본사는 즉시 인도 현지의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인도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청취하기 위해 현지 관리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현지 관리자들은 본사의 생산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반면 한국 본사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세계적인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본사와 현지 관리자의 의견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 그리고 본사와 현지 법인 간의 소통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삼성이 이 파업을 해결하며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삼성 본사에서 파견된 특별조사팀이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노동자들과의 첫 번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팀은 인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요. 삼성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팀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노동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노동자들 사이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사팀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죠.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년간 같은 문제를 겪어왔어요. 관리자가 목표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많았죠. 과연 이번에도 진정으로 개선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삼성 조사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어요. 삼성 본사의 기준에 비춰보면 현지 관리 방식이 비인간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일부 관리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강압적인 태도로 노동자들을 대하며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사팀은 빠르게 상황을 보고하며 삼성 본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도 내에서 삼성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러한 조사팀의 움직임에 현지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던 일부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면 회사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인도 내 노동시장의 특성과 한국 본사의 기대치 사이의 간극에서 그들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팀은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현지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이 삼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삼성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인도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노사관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까요? 조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현지 관리자들과의 회의였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인도 현지의 관행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개선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사팀의 리더인 김지훈 부장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큼 현장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지 관리자들은 처음엔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김지훈 부장은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본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의 노동 문화와 한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현지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김지훈 부장은 그의 말을 경청한 후 현지의 노동 환경이 삼성이 원하는 글로벌 기준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 관리자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조사팀은 노동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직접 공장 라인을 방문하고 노동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삼성 본사에서 온 한국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약속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사팀이 삼성은 여러분을 단순한 생산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삼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조사팀은 또한 임시 방편으로 현장 복지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근무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 휴식을 제공하고 무료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회사에서 배려를 받는다고 느낍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죠. 조사팀은 마지막으로 노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충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익명으로 자신의 고충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노동자들은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개선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과연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조사팀의 복지 개선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 현장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과 추가 휴식 제공이라는 변화는 단지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관리자들도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 직원들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가 작업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관리자들은 지금 이 속도로 어떻게 생산 목표를 맞추겠느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지훈 부장은 이런 관리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산성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입니다. 라고 설득했어요. 그는 또한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와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예시로 들며 변화를 지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은 현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는 삼성의 글로벌 가치와 현지 직원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관리자가 삼성의 윤리 기준과 복지 시스템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며 모든 관리자들을 격려했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몇몇 현지 관리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직원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 변화는 현장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예를 들어 한 현지 관리자는 주간 회의에서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공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제스처에 노동자들은 감동을 받았고 일하는 데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노동조합은 여전히 삼성이 제시한 개선안이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는 변화를 원한다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김 부장과 조사팀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시작하며 법적 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첫걸음을 내딛었고 본격적인 신뢰 회복의 과정을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보장 문제와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 남아있는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과연 삼성은 인도에서 단순한 다국적 기업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인도 현지 공장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사측의 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파업을 선언한 것이었죠. 삼성의 조사팀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불만을 적극 대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지훈 부장과 조사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노동조합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지금까지의 개선 조치가 고작 몇 주 만에 마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런 조치들이 영구적일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며 강경하게 나왔어요. 이에 김 부장은 삼성이 이번에 마련한 복지와 소통, 정책의 단순히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삼성 본사와 인도 현지 공장이 공동으로 운영할 근로환경 개선위원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와 사측 대표가 주기적으로 모여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깊이 논의한 끝에 위원회 설립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진정으로 인도 노동자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었죠. 김지훈 부장과 조사팀은 한숨 돌리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막 첫 발을 뗐을 뿐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노동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삼성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지키며 일관된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근로환경 개선위원회가 설립된 후 삼성 인도 공장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개선된 작업 환경 덕분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면서 노동자들은 삼성이 자신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존중하고 있다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노동조합 대표와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어 삼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삼성이 처음엔 단순히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주요 언론에서도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준 진정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며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인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라는 기사 제목이 주요 매체에 실리며 삼성의 변화는 기업이 현지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김지훈 부장과 조사팀은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삼성을 대표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 사회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마지막 날 공장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죠. 이제 여러분이 만든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삼성은 여러분의 노력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인도 공장에서의 성공적인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해외 공장에도 근로환경 개선위원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현지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성은 단순한 전자제품의 이름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을 가진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한국이 세계에 내놓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죠.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리고 한국의 기업이 세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